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일상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어깨 통증과 목 통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교수님께서 환자분들의 진료를 보시면서요, 가장 많은 고통을 호소하시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통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관절,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은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부족해 어깨 통증, 목 통증 등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며 이러한 증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네, 오십견이라고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오십견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오십견은 흔히 50세 이후에 어깨를 둘러싼 관절막의 노화와 염증으로 인해 특별한 외상 없이도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오십견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오십견의 정확한 의학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네, 오십견에 특별한 증상이 있나요? 네, 오십견이 발생하게 되면 주로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바깥으로 돌릴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야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찾아오는 어깨 통증 또는 잠을 자는 도중에 통증을 느껴 깰 정도로 야간통이 심한데요. 이유는 밤이 되면서 어깨 관절이 수축되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관절에 팔 무게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오십견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치료 원칙의 기본은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이며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90%는 수술적 치료 없이도 약물 치료 및 재활 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을 위해 온찜질과 재활 운동을 시행할 수 있고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 치료, 관절내 주사, 물리 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좋지 않은 심각한 오십견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십견과 비슷한 증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질환인가요?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 힘줄이라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이 손상됐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40, 50대의 경우 어깨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힘줄이 끊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스포츠 활동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면 어깨와 팔뚝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주로 밤에 아프고 어깨를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파열이 심할수록 팔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팔을 스스로 올리지 못하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통증이 비슷해서 일반인들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질환 모두 증상이 비슷합니다. 오십견의 경우 통증보다는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이 더 두드러지고 회전근개 질환의 경우 팔의 힘 빠짐이나 통증이 관절 운동 범위 제한보다 더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환자들마다 증상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또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회전근개 힘줄 파열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 관절내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및 도수 치료, 인대 강화 주사, 그리고 체외 충격파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깨 질환으로 석회화 건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석회화 건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어깨 관절에 석회성 물질이 쌓이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석회는 우리 몸에서 뼈를 이루는 성분으로 석회와 건염이 생기는 의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나 혈류 공급의 장애 등으로 석회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로 30, 40대에서 나타나는 반응성 석회화 건염과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석회화 건염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깨 통증이 매우 심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통증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어깨에 석회화 건염이 발생하면 어깨뿐 아니라 팔뚝 부위까지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며 어깨를 누르거나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팔을 올리기 힘들어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통증을 참지 마시고 빨리 전문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석회화 건염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병원에 방문하는 많은 석회화 건염 환자분들이
석회화관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수술을 해야 하나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석회화관염은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석회의 크기가 작거나 힘줄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주사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석회화관염을 진단받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서 온종일 책상에 있다가 집에 와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학생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직장인들, 이들의 공통점은 학습 효율이나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일자목이 발생되어 인구 절반 이상이 겪는 목 통증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로 중장년층에서 발병했던 목 디스크가 젊은 층인 20, 30대에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 20, 30대 목 디스크 환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젊은 층의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과 PC의 장시간 사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을 쭉 빼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PC를 장시간 보면 목뼈가 일자로 변해 목을 잡아주는 근육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오래 지속하면 근육 경직과 염자가 반복되어 결국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은 목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물렁뼈, 즉 디스크가 손상되어 신경근이나 척수를 누르는 질환입니다. 목덜미, 어깨 상부의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병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어깨와 팔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척수에 손상을 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발생하기도 하니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턱을 목 쪽으로 당기는 자세가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흔히들 턱을 목 쪽으로 당기는 자세가 바른 자세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목이 꺾이게 되어 목 디스크 예방에는 좋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귀와 어깨의 중심선이 일치하는 것으로 등을 꼿꼿하게 펴야만 자연스럽게 목까지 바로 서는 자세가 유지되어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말겠지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괜찮을까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목 통증을 참아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머리부터 허리까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균형이 깨지면 전체의 균형이 함께 무너질 수 있어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진행되어 두통, 어깨 결림, 목 부위 결림 등으로 통증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의 경우 자세 교정, 물리치료, 약물, 주사치료 등 다양한 비수술적 요법이 있으니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수술적 주사요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너무 심한 경우만 아니라면 비수술적 주사요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롤로 인대 강화 주사는 인대 재생을 돕는 주사액을 이완된 인대 부위에 직접 주사해 인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사용되는 주사액은 인체에 무해한 삼투압 용액이며 치료를 통해 인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약해진 척추 근육의 균형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DNA 주사요법이 있던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혈관 내 섬유 아세포와 콜라겐과 같은 성장인자를 자극해 세포의 증식과 치유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인대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시다가도 틈틈이 좌우로 고개를 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도 목 디스크 질환 예방에 좋은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고 땅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고개를 들고 등을 들어 올리는 등과 날개뼈 펴기. 앉아서 아령을 들고 팔을 90도로 세우고 등 뒤로 팔을 꺾어 날개뼈를 최대한 모으는 등과 날개뼈 강화 운동을 8회 3세트씩 꾸준히 하면 등 근육이 강해지고 꼿꼿한 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 환자들은 혈액순환 장애나 목덜미 뭉침, 눈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두통약을 자주 복용하거나 이유 없는 어지럼증, 눈의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면 목 문제를 의심하시고 가까운 병원에 들러 정확한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질환과 목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